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와중에 글은 계속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이 터지기 시작했고 한 7만 정도 갔을 때부터 팔로워가 엄청 많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8,000 거의 900명 가까이 돼가요. 9,000명 다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리커버리를 브랜딩해서 진행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김소연입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달 만에 엄청난 성과를 내셨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가가 3만 원이었죠? 3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인상을 성공을 했고, 지금 온라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떤 성과인지는 제가 뒤에서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도 이 공간에 이제 직접 오셨었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랬어요. 자기는 행동력도 없고, 사업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전혀 해본 적도 없다. 네. 이랬던 분이 이제 지금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뭔가 시작이 돼버렸죠, 이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한 달 전에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나를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어떤 무의식에 갇혀가지고 내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저는 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행동력 되게 빠르신데요? 그랬는데 뭘 보고 빠르다고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무의식을 조금 깨워버리고 내 안에 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겨나지니까 훨씬 더 진짜 행동력이 빠르게 되고 그냥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수정받고 피드백 받잖아요. 그거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빠르다는 거를 좀 인지하게 됐어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때도 원래 제가 있는 곳이 좀 지방이고 대구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대구 분들은 오세요. 근데 웬만하면 잘 안 오거든요. 뭐니까. 그래서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커다란 차를 몰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오셨는데 이게 행동력이 느린 거냐라고 하니까 다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셨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오지 않는다 원래. 근데 이제 오는 것만 해도 뭔가 다르다, 행동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엄청난 걸 했죠 지금. 네. 솔직히 좀 어때? 좀 힘들지 않나요? 지금 4주 만에 이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았는데 네. 이 가닥을 잡고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스레드를 하자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1년 전부터 스레드가 뭔지를 알았는데 브랜딩도 마케팅도 뭔지 모르니까 남들이 쓰는 글만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글 잘 쓴다 이러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스레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스레드를 하면은 퍼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땅굴을 파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막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그냥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스레드 그때 58명인가? 저요 원래 기존에 팔로우가 있었던 상황에서 60명 그냥 했어요. 정도였네. 맞아요. 네. 6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글이 반응이 없었고 이제 하나씩 올리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았죠. 거의 이제 1만 명에 가깝게끔 됐고,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팔로우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아요. 굴을 파야 된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설문 링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게 빠르게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글 폼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셨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르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봐봐요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하면서 그때 거의 100몇 명이 모였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왔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기는 그냥 하라는 거대로만 계속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이미 이해를 했다 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그 고객까지 만나서 단가를 이제 3배 이상 올려가지고 그 처음 딱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그분이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하려나 싶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도 저한테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진짜 나 3만 원 받는데 뭐라고 하지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막 긴장되니까 차에서 과자 막 2봉지 다 먹고 갔거든요. 막 입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돼가지고 이러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가 클로징을 할 수 없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1대1 수업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나서 클로징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진행을 하는데 10만 원이다 회당. 그래서 오늘 하셨던 운동은 어떠셨냐?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생각을 하시더니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운동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을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겠냐라고 해서 그분이 그냥 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이분은 그렇게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을 이제 회당 10만 원에 받기로 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참 그것도 의아한 게 저한테 처음에 컨설팅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트레이너 생활도 했었었는데 그때 세일즈를 못해서 판매를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구박받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극복을 해버린 거죠, 스스로가. 어떻게 그게 극복이 가능했을까요? 뭔가 제가 세일즈 교육을 그때 막 해준 적도 없었고 그냥 기본적인 뭔가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어떤 것들을 깨트리는 과정만 있었고 근데 알아서 이제 뭔가 판매가 됐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세일즈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원래 금액도 아닌 3배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내면에 있었던 그 무의식이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왜 그렇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그 말들이 아직도 생각은 나는데 이제 그거를 결국 깨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못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내 옆에 박영재 있다.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클로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근데 예전에 그 막 서러움을 주셨던 그분이 뭐라고 했었죠? 소연님한테? 뭐 구박을 막 했었던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약간 제가 성격이 좀 옛날에 20대 때 트레이너를 했었으니까 좀 밝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사도 잘하고 이제 센터에서 잘 필드도 보고 했었는데 공부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니는 진짜 밝기만 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은 언제 벌래? 그리고 클로징을 못하고 제가 자꾸 미끄러지니까 이래 벌어가 되겠나. 매출이 항상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좀 많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작아졌었거든요. 이게 밝기만 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잘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벽이 엄청 커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못 버니까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것도 자신감이 좀 부족했고 뭐 사실 뭐 저는 창업 생각도 없어 비즈니스는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라고 했던 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팔고 있죠. 계속 온라인으로 또 최근에 전자책도 팔았습니다. 유료 전자책까지 맞아요. 그 사이에 또 만들어서 이것도 판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온라인으로 레슨 문의가 계속 오고 있죠. 그건 어느 정도 오고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글을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 스레드를 봤을 때 그 각자의 개인마다 그 꼽히는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구글 폼으로 문의를 주시고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더 궁금하면은 제가 오픈 카톡을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으로 1대1 카톡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수업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구미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세요? 이러면 자기가 멀대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온라인으로도 줌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냥 무료로 컨설팅도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문의가 지금 5건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1대1 오픈 카톡으로도 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넘어와서 또 저를 보고 나서 연락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4주 만에 사실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뭐 가이드 한 것도 있지만 가이드 한다고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력을 그만큼 좀 빠르게 했던 게 좀 최대 장점이고 이 행동력이 뚫어지는 데 있어서 이 무의식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 게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강한 어떤 이 부정적 무의식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깼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나는 잘 모른다, 전문성이 없다 라고 생각한 게 가장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계속 유튜브에 말씀하셨잖아요. 몸값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박영재 선생님이
이 돈을 받는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돈을 받겠냐. 그래서 이건 연차에 대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게 정말 컸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깨트린 게 지금 이번에 그쵸. 나왔던 클로징 했던 그 일이었고,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나는 돈을 못 받겠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서부터 있었던 막 억압된 그런 것들이 나를 많이 가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를 되게 조금 안 좋은 과거가 있다라고 힘들어했지만 사실 그 스토리가 소연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긍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강사 생활은 연차가 많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관련된 활동을 엄청 했었어요. 맞죠? 뭐 피부 미용이나 이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뭐 트레이너도 하셨고 뭐 그런 강의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사실 본인의 어떤 역량에 다 포함된 부분인데 단순히 나는 뭐 이제 2년 차다, 3년 차다 이런 연차로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15년 차 됐으니까 당연히 뭐 많이 받겠지. 이 사고를 했지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맞아요. 맞죠? 행동으로 하니까 이게 네. 깨졌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도 연차나 전문성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그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이걸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는 이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에는 제가 있는 이 공간에는 필라테스 센터가 정말 많은데 갑자기 이분이 구미에 있는 분에게 문의가 와서 레슨을 10만 원짜리를 등록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결에 맞는 사람이 모였고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맞죠. 그 퍼널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뭐 저는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사실 4주 만에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지금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그 수익이나 이런 꿈의 고객들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 이 단계에서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형태로 넘어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짧은 시간에 이게 되면 저희는 지금 뭐 3개월에서 총 6개월 동안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고 이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한 6개월 뒤에 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그때 같이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좀 공유를 좀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소유님이 지금 성과를 냈던 부분에 비슷하게 고민 중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라면 좀 한마디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어떤 걸 좀 했으면 어떤 걸 하면 너희도 너희라 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몸값도 올리고 원하는 일도 하고 갑자기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비결이 뭐 뭔지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느껴진 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랐었고 뭘 잘하는지도 몰랐었고 실행력이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를 알므로 통해서 이제 내 과거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진짜 직시를 해야만 뭔가 그거를 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과정에서 브랜딩이건 마케팅이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력은 그런 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박영재 선생님 만난 게 답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이게 금방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어떤 그 교육의 프로세스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자기다움을 찾지 못하면 뭐 그 다음에 내 신념이나 사명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치를 주고 서비스를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뭔가 과제를 하고 자기 내면과 마주하고 왜 해야 되냐라고 처음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결국에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고객을 아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걸 아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나 또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충실하게 그 사이클,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루트입니다. 대부분 앞 단계에서 이게 막히기 때문이죠. 앞 단계에서 보통은 이제 타겟 고객을 선정하라 이건데 저희는 타겟 고객 선정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고객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이제 사실은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 가도 지속성이 없고
돈은 벌어도 힘들고 뭔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담을 찾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면 지속적이고 행복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행복하신가요? 좀 지속성이 있을 것 같나요? 이런 일들이? 네. 근데 원래는 이런 질문이 진짜 싫었거든요. 네. 안 행복했으니까. 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지금 자기다움 과정을 하면서 진짜 심플해졌어요. 원칙도 세우기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니까 심플해져서 할 게 보이고 그리고 그걸 하기만 하면 되니까 행복합니다. 뭐 쉽죠. 사실 네. 뭐 제가 아직 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뭐 스레드 글에 쓰셨던데 시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또 뭔지 모른다. 근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이제 뭔가 거의 통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만 좀 계속 유지를 하시고 가주시면 앞으로도 뭐 뒤에도 또 좋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거 처음에 제가 그 카톡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없었다면 저는 열심히는 어떻게든 하는 애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뻘밭에서 노젓는 기분이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랬었는데 그냥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이 안 들어왔는데 뻘밭에서 노저으면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알려주니까 네네. 제가 뻘밭이 아닌 바다에서 노젓으니까 가지는 거죠. 좋네요. 말씀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이런 뭐 기분 좋은 멘트까지. 사실 뭐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받지만 저는 또 제 고객을 통해서 제 과정이 증명되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언가를 팔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쟤들이 뭘 자랑하려고 하나, 돈 자랑하냐 이게 아니라 작은 성공이라도 뭔가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그 뭔가 문화적인 게 작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 뭔가 보여주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 영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이분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보시는 분들이 큰 기대를 하시고 또 보시면 또 그게 또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장을 좀 더 한 뒤에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